다음은 설계의 다양한 변형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깊게 말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만 짚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중요한 반전은 이야기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쳐요. 똑같은 소재를 쓴다고 하더라도 반전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반전은 전환점을 말해요. 스릴러나 범죄극에서 말하는 그런 반전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발단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예요. 누군가는 발단이면 처음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웹소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죠. 처음에 위기나 절정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도 많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기물이 되겠죠. 회기물은 언제나 절정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발단으로 넘어가죠. 이건 곧 리듬과 연관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죠. 이건 순전히 작가의 재량이에요. 주인공, 대립의 원인, 장르, 작가의 개성과 세계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언제 주요 플롯의 발단을 놓을 것인지 고려해야만 해요. 다음은 하위 결말인데 이건 웹소설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구성 방식이죠. 남성향은 하위 결말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하위 결말을 낼 때는 조심해야 해요. 이야기가 끝나서 독자들이 떠나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음 이야기의 위기가 바로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위기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하고요. 이 하위 결말을 정말 잘 보여주었던 작품이 이 에일리언 로물루스였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시로 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이야기의 작법 원리를 가장 잘 구현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저는 감히 교과서라고 얘기할게요. 꼭 보세요. 교과서예요. 이 에일리언 로물루스를 보시면 하위 결말을 이해하기가 정말 쉬울 거예요. 그 다음은 장 리듬인데 음악과 다르게 이야기에서 중복성은 적이에요. 가치값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계속 오락가락해야 하죠. 결국 리듬을 만들어내는 건 이 가치값의 변화에 있어요. 작가가 어떻게 이야기의 가치를 오가고 어떻게 장의 절정을 만들어내는가가 그 작품의 고유한 리듬이라고 볼 수 있죠. 핵심은 확실하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긍정과 부정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면서 핵심이 되는 감정선의 축을 확인하고 다음 장에서 그 축과 상반되는 축을 설계해서 다시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볼 건 보조 플롯과 다중 플롯이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실 것 같아서 다중 플롯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다중 플롯은 중심 플롯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뜻해요. 핵심이 되는 플롯 없이 여러 개의 플롯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뜻해요. 웹소설에서는 다중 플롯을 거의 안 써요. 99% 확률로 안 써요. 중심 플롯과 보조 플롯만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조 플롯은 말 그대로 중심 플롯을 도와주는 것을 뜻해요. 보조 플롯의 경우 중심 플롯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해요. 아까 전에 로판 복수물에서 남주 3명이 로맨스 이야기를 채워주는 예시를 떠올리면 좋겠죠. 문제는 어떻게 보완해 주느냐예요. 이걸 알기 위해선 보조 플롯의 기능들을 확인하면 좋아요. 첫 번째는 지루함을 타파하기 위해서예요. 이야기에 변주를 줌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거죠. 왜? 반복은 이야기에서 지루함이니까. 두 번째로는 이야기의 주제의식을 되올리기 위해서 보조 플롯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완성도를 챙기고 싶다면, 작품성을 챙기고 싶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보조 플롯의 기능이겠죠. 또는 주제와 모순되는 이야기를 진행함으로써 이야기에 아이러니를 더하는 방법도 있죠. 아이러니는 또 다른 재미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나올 강의에서 더 자세히 볼게요. 다음으로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다 싶으면 복잡하게 얽으려고 보조 플롯을 넣을 수도 있죠. 하지만 유의할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보조 플롯은 어디까지나 보조여야 한다는 거예요. 중심 플롯의 비중까지 가져가 버리면 이야기의 초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특히 도입부에 사용되는 보조 플롯의 경우 자칫 잘못 설계하며 독자에게 전혀 다른 장르를 기대하게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보조 플롯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경우 같으면 전반적인 구성을 재고해보고 보조 플롯을 중심 플롯으로 바꾸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장 설계에 대해서 봤어요. 오늘 내용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갈등은 결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물에게 결핍을 주면 그 결핍을 메우려고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때 부정적 결핍 말고 긍정적 결핍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마음에 구멍을 뚫지 말고 올라가고 싶은데 뭔가 하나 부족한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월드워 Z 이야기했죠. 방향이 바뀌고 새로운 목표가 주어졌다면 그 목표를 향한 욕망이 이전보다 반드시 더 강해야 해요. 안 그러면 독자는 떨어져 나가요. 마지막으로 장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이 늘어나면 상투적인 표현에 기대게 되고 반전 효과도 줄어들어요. 기존 3장 구조에서 하나, 둘 정도 늘리거나 차라리 보조 플롯을 넣는 쪽을 저는 추천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의 장을 한번 나눠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장의 끝에서 가치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고요. 이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장면과도 똑같죠. 이제 이 가치값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리듬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좋아요. 장설계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